안녕하세요. 청년취업 플러스 아카데미 기말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차은정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중간고사 제출은 잘 하셨겠죠?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말고사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중간고사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카페 잘 활용하고 계시면 중간고사와 관련된 이야기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보다 청년 취업 플러스 아카데미 카페 활용을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지금 청년 취업 플러스 아카데미, 즉 청취풀 카페에는 중간고사와 관련된 제출 일자가 각 학교별, 시간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중간고사 제출과 관련된 게시판에 가시게 되면 며칠 날 자정까지 제출해주세요 라는 게시판이 아주 예전에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중간고사 제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페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중간고사 제출도 꼭 해주셔야 되겠고 기말고사 제출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공지사항과 모든 제출해야 될 내용들은 청취풀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중간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팀 편성과 관련돼서 또 기업을 선택해서 게시판에 올려주는 중간고사가 아닌 미션을 하나 미리 드렸었습니다. 물론 잘한 친구들 너무 잘하셨고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여기 팀 편성과 기업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간고사 제출하는 내용에는 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 제출하는 내용만 일단 지금부터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신 분들은 기말고사 내용으로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제출받도록 할 겁니다. 각 학교별로 11주차가 되는 즈음에 제가 받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기말고사 제출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러 왔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작성했었던 내용들을 실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파일로 제작하셔서 우리 카페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는 게 기말고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적혀 있는 것처럼 11주차에 미리 선 제출 받는다라고 적혀 있죠. 날짜 꼭 지켜주시고요. 교내 PT 발표 대회와 대표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출 받는다는 거 한 번 더 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1등 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산업 이슈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만의 PT를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이 팀도 그죠? 삼진 어묵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 작성하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글자들이 많이 적혀 있진 않지만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조금 많이 요약했거나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진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위주로 적혀 있다는 것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그죠? 보고서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제출하는 게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왼쪽에 보고서로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PT 화면으로 구성할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개념이 아니라 내용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죠?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해야 될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은 PPT랑 같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 전략 프레젠테이션 작성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켜서 뭔가 작성을 시작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뭔가 강의안을 만들거나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일 처음 하는 게 컴퓨터와 모든 것들을 다 끄고 다 치우고 흰 종이와 볼펜을 하나 꺼내는 게 제가 하는 첫 번째 액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지만 저는 흰 종이와 볼펜을 꺼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작 도구일 뿐이지 프레젠테이션을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해주세요. 강의야 만들어주세요. 이런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될 때는 흰 종이에 나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요거는 앞으로 빼고 요건 뒤로 하고 앞에는 뭘 추가하고 뒤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기획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실제 PPT로 작업하는 시간은 아주 많이 짧은 시간에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취업 전략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의 포인트도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스타트업 기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 또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어떤 커리큘럼 내지는 어떤 과정을 듣게 되실 텐데요. 일단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엘리베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스피치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스피치가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내가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투자자를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서비스를 받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죠? 그런 스피치가 짧은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머무른 만큼 조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엘리베이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죠? 한 3분 내지는 많으면 5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5분은 좀 길죠, 그죠? 그래서 5분 정도 된다면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내려서 앞으로 이제 솔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명함을 교환한다든지 뭐 미팅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5분 정도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3분 이내로 그죠? 뭔가 스피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 엘리베이터 스피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어떤 내용 구성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일단 소개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손 내밀면서 악수만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준다든지 인사를 나누게 되고요. 자, 나는 뭔가 이렇게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평소에 있지 않으셨어요? 라는 어떤 문제점 제기와 함께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솔루션들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것들이 이어서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미팅 날짜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그죠? PPT로 이렇게 설명하나요? 그죠? PPT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PPT를 가지고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긴 하지만, 그죠?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뭔가 해주세요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 정리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지를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3P, 그죠? P로 시작하는 3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purpose라고 나와 있고요. person 나와 있고 pl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돈을 그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목적성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목적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P, purpose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person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될 텐데 보면은 앉아있는 연령층이라든지 그죠?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력 수준이라든지 그죠?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챙겨보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플레이스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지금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현장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플레이스라는 것도 조금 착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관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청중들이 앞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죠? 쫙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큰 액션이 취해져야 되고, 그죠? 사람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발휘해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과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그 롯데시네마 같은 어떤 청중들이 앉아있는 오프라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진행했었던 아이디어 발표 대회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대회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얼굴이 나오고요. 잘 아시겠지만 화면 공유라는 걸 써가지고 PT도 같이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PT를 내가 넘기면서, 그죠? 내 얼굴도 같이 나오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내용들을 조금 충분히 넣는 것들이 이 줌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에서 조금 도드라졌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상으로 하느냐 또는 온라인 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보여드렸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중간고사 다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대회가 있고 본선 대회도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그 대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지금 오프라인 상으로 하는 거와 온라인 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에서 그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선정팀이 선정했을 때는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준비가 좀 덜 됐어도 일단 발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본선 대회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죠 본선 대회에 가야 될 팀은 저와 함께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PT를 수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 장소나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켜서 바로 타라라락 작성하는 것이 먼저 스타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조금 중요했었는지 우리 팀에 조금 중요한 것들이 뭐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죠? 순서도 잘 배치를 해서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실제 완성을 해 나가시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제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3P 분석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목적과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목적이나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 선택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이제 정해지게 되면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표시를 해야 되고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꼭꼭 이야기해야지.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한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같이 같은 맥락이니까 묶어야지. 이런 거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묶어야지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묶어진 것들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아, 처음에 요거를 이야기하기보다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룹화와 순서화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비하고 하게 되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실제 프레젠테이션, 오프라인이든 뭔가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딱 나와가지고 저희 팀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땡땡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업에 대한 개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정말 재미가 없는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주의 집중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바로 훅 들어가게 되면 전달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미 더하기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순서가 정해지고 그룹이 정해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프닝과 엔딩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요즘에 이런 이 기업과 관련된 산업 이슈라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 학과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딱히 없습니다. 할 경우에는 저희는 이 기업 분석과 관련된 취업 전략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귀를 조금 열 수 있습니다. 엔딩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은 이런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좀 재밌었습니다. 이런 것들. 내지는 우리 팀원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엔딩 같은 거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우리 같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렇게 으쌰으쌰 잘해볼까요?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도 남길 수 있는 게 이 재미 더하기에 해당하는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기획을 하면은 아주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실제 파워포인트를 이제야 열어야 되는 게 정확한 프레젠테이션의 정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취업 전략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죠. 취업 전략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는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자, 이 포인트는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별 대회, 그 다음에 본선 대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일단 학교 대회든 본선 대회든 평가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1등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팀은 이런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우리 팀은 이런 게 특별히 특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조금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중간고사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내용이 꽤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되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 이렇게 쭉 그죠? 늘어나겠죠. 거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시간은 10분이나 15분으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뭔가 다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뺄 거는 빼고 그죠? 선택할 거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달 내용을 조금 잘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주의 집중을 시키고 내가 그 긴장한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인트로를 조금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우트로는 아무래도 우리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싶은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우트로 설정의 어떤 효과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할 때 요거보다는 요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하게 되면 조금 잘 이해가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잡아 나가는 것이 스토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요거 하고 나서 그래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스토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라인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Q&A까지 고려하기라고 적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내 대회든 본선 대회든 Q&A가 이때까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Q&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Q&A를 여기 5번째 항목으로 무조건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Q&A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빠지거나 조금 부족했거나 하는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거기에 진정성까지 우리가 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Q&A까지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저희가 PPT 발표하는 내용들을 조금 쭉 발표를 하시듯 아니면 녹화를 해서 보여주든지 해서 그 내용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이 프레젠테이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 포인트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평가는 상대평가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팀별로 작성을 할 거고 팀이 꼭 아니어도 내가 희망하는 학과 또는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특별한 점 내지는 우리 팀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학과라든지 구성원의 특성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이슈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과 첫 번째 오프닝으로 쓸만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시를 보게 되면 자, 우리는 회계학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고서 작성하는 내용 중에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조금 모아보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는 회계학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요것만 이 프레젠테이션 시간 동안에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귀를 쫑긋 그죠? 하겠죠. 그죠? 자, 다양한 국가의 문화, 언어학과 이런 친구들이 잘 모였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의 회사를 다양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자, 회사 사보나 직접 방문한 케이스가 지난 학기에는 있었거든요. 지난 연도에는.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이렇게 이 회사에 방문하는 날짜를 정해서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해 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살짝 흘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귀를 더 많이 열 수 있고 집중을 유도할 수 있겠죠. 자, 4차 산업혁명이나 ICT 기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업무 또는 희망하는 기업, 이런 조사했던 기업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조금 오프닝으로 쓰면은 좋은 프레젠테이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핵심 전달 내용을 조금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죠?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다 전달할 수 없다면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이 되거든요. 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 전달해야 할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 3가지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치라든지 연령이라든지 CEO 아주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은 들어도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쑥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의 특별한 전략과 관련된 사항, 뭐 채용 공고라든지 직무를 조사했는데 특별히 기억 남는 거,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전략, 또는 이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봤는데 특별히 우대사항이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는 특정 회사는 요즘에 이제 토익 안 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전달 내용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용 중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문적인 기술 용어는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또는 듣는 사람이 그 용어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쉽게 전달해도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여기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설정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상대평가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우리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평가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쩌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높은 점수를 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보게 되면 일단 인트로는 앞서 상대평가와 관련돼서 우리 팀의 특별한 전략, 그죠? 이 프레젠테이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 이런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트로에 조금 제시를 하고요. 아우트로에는 뭐 팀 활동을 했던 소감이라든지
그래서 청중들한테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팀원들에게 감사했던 인사말 이런 것들도 아우트로에 적어주게 되면 좋은 분위기, 그죠? 팀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스토리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요거 다음에 요거, 그런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 내지는 스토리의 어떤 전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기업의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없으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 기업을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요. 채용 공고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채용 절차는 이렇던데 우리가 희망하는 직무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전개 과정이 이런 기업인데 이런 채용고가 있었고 이런 절차고 이런 기업은 이런 직무를 뽑았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아우트로에 우리 팀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지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마무리로 아우트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Q&A까지 고려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죠? 진정성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설명 나와 있는 질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하고 진정성을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요. 청년 취업 플러스 아카데미 PT 발표대회 평가표입니다. 2018년도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내용에 대한 평가, 발표력, 전달력, 답변 능력. 근데 답변 능력에는 팀워크와 관련된 평가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조금 발표하는 게 좀 미흡합니다. 또는 Q&A를 만약에 했을 때 답변이 발표하는 사람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팀원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팀워크에 대한 평가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연도는 아무래도 그죠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평가표대로 대부분 여기에 준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요약을 조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우고 내용이 엄청 많은 것들 중에 내용을 좀 선별을 해야 되고 선발한 내용을 조금 연결고리를 잘 시켜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질의응답까지 고려하게 되면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 데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다 섭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적혀 있죠?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앞서 잠시 보였다시피 스티브 잡스죠?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딱 기억에 남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의 달인 내지는 프레젠테이션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 연습광이죠. 그죠?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의 내용들을 이렇게 짜잔 하고 보여줬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의 스타일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면 좋을 팁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쓸 수 있는 내용들까지 섭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